거의 한 50여 분 내지 100분 정도만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확보하시기 위해서 정 회장님께서 정말 많이 노고가 많으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묘역까지 나와주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명사님들께도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려도 개인적으로 또 찾아뵙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10월 달만 되면 제가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입시다 뭐다 괜히 정신없을 그런 시기에 그 유신헌법이 공포됐는데 저는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항상 10월 달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신헌법을 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잘 말할 수 있을까? 그 초법적인 그 국가 긴급권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서 그것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2번이나 붙여서 한 번 하니까 야당에서 또 이의제의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2번 붙여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얻어서 확정한 합법적으로 완성된 그런 헌법 체계를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비공개로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얻은 결론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유신에서 욕 먹어가면서 그 얻어진 그 성과의 열매를 따먹은 마치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 뿌리를 부정하는 그 사과나무의 뿌리를 부정하는 그런 모순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석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거, 어느 건물이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을 받치는 그 주춧돌, 초석이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민족중흥이라고 하진 않으시고 민족중흥의 기틀을 그렇게 기틀 놓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틀만 이렇게 잘 놔두면 그동안에 뭐 폭격을 맞았던 불에 타서 집이 날아갔더라도 다시 그 기둥이 옛날 유적지를 가봐도 신라시대 때 무슨 절터 이래서 기둥이 아니라 주춧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아마 역사에서는 금자탑으로 그렇게 불멸의 업적으로 그 시대 분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신 헌법이 없었던들, 그 유신 체제가 없었던들 1, 2차,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없었다는 것은 학자들은 다 아십니다. 또 1차가 성공해야 2차가 가능하고 또 2차가 성공해야 3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3, 4차 개발,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드디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그때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또 기억에서 많이 멀어지셨을 것 같아서 간신히 100불, 100억 불, 수출 100억 불, 그 또 국민소득이 간신히 1000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죠. 지금은 참 작은 것 같지만 그 기틀이 있었기에 그 위에서 또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스마트팜 그렇게 욕먹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담당 의원 한 분이 스마트팜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로남불로 얘기한 걸 보고 참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팜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쪽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근영 씨가 그런 걸 모르고 있군요. 그러면서 아마 2013년 1월 달이면 인수위 시절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로드맵 청사진 중에 친환경 개발을 통해 시화호 아시죠? 그 완전히 죽은 땅이 됐죠. MTB, 그래서 MTB가 뭔가 했더니 이제 멀티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최첨단 미래 도시 공간을 구현한 여기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나옵니다. 스마트 시티로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복합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니 지금 새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료 체계 부처가 청으로 됐지만 메르스 때 그런 의료 체계들도 다 정비가 잘 됐었고 또 서민 측의 기초생활 수급자들 정부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 등도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그 시작이 됐다는 거 좀 기억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뜻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공부도 해보지 않고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흉보고 공무원들까지도 아무데나 창조자 붙이냐고 그런 비아냥을 했을 적에도 이미 2013년 출범과 동시에 그 청사진을 보고 유네스코에서는 특별 보고서, 창조경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래 전도가 참 유망한 창조경제에 대해서 크게 알렸고요. 또 2015년에는 그러니까 2년 뒤에 제목이 박근혜 창조경제 유럽이 따라한다 이런 제목이라서 제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엔 유럽연합 EU에서 또 그 창조경제와 문화창조를 새로운 산업군으로 아예 묶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각 나라에 배포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자기네들이 미래 과학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뒤처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자료도 배포했고 뭐 그런 그 또 수소 전지차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거의 박근혜 정부 그 16년 정도에서는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다 알려지는 그 분야는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탄핵이다 하는 그런 그 국가 지원도 끊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수소 전지는 우리의 그 종주국이었습니다. 우리 그 핵심 원천 산업의 핵심 그 말하자면 종주국이었는데 그 자리를 결국 일본의 미라이라고 하는 도요타 아베 정부가 거기를 자꾸 밀어서 그 기회를 종주국의 자리를 한다는 게 20년이나 고생하면서 현대에서 개발한 거를 그렇게 뺏겼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D 프린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조금만 더 건강하셔서 만약 박근혜 정부의 이 창조 경제에 속해 있는 이 3D 그러니까 신소재 산업을 2019년도에 일본에서 끊겠다고 그랬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한 게 바로 이 신소재인데 그냥 박근혜 정부 하던 대로 계속 3, 4년 지속됐으면 1년이 다르게 달라지는 이 경제가 얼마나 지금 발전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장도 서로 이식할 필요가 없고 3D 영상으로 그것도 인공지능이 입체 영상을 찍어서 내가 신장이 필요하다 그럼 신장 찍어서 만들어서 끼고 이러는 시대가 곧 5년 안에 도래한다고 하니 그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화학이 인크루다 다 끓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그 기초 기간 산업을 시작하고 가꿀 때 화학 단지 여수화학단지 기억하시죠? 그런 데에다 총력을 기울였고 어저께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도 그 화학산업에 아주 굉장히 큰 돈을 지원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이끌 건데 아버지께서 해피림은 1979년 돌아가시던 해에 그것도 10월 이번 달에 종합석유화학공업기지를 1967년도에 착공하셔서 그때 완공이 되고 그 해 돌아가셨다는 게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 박근혜 아버지는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데 18년에서 5년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마치 아버지의 뒤를 잘못 이은 듯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세히 알아보지를 않고 그러신다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비록 돌아가신 분도 이름을 남기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추모를 해주시는데 비록 영어의 몸으로 지금 오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6일째 또 오늘 또 해필이면 병원에 93번째 가시는 날인데 오늘 11일이라는 걸 우리 VIP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기 와서 인사도 못 드리는 그 마음이 참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창조경제에 창자만 들어가면 다 때려 부시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굉장히 불이익을 우리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마지막 것이 바로 이제 공군 예하에 그 우주
그 항공 분야인데 이게 미국에서 조사한 것은 2016년도에 392조.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 어마무시한 그런 시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한미동맹을 무슨 전투만 하자, 무슨 그런 합동훈련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2017년에 뭐를 완성시키려고 박근혜 정부가 서둘렀느냐 하면 우리나라 공군 예하의 부대에서 연락망을 미주 우주항공사령부하고 만들어서 팀워크를 구성해서 미국 우주사령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2017년도에 백서에도 이게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다 적폐청산으로 몰아가지고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산업 발전이 또 뒤지고 있다는. 우리는 GPS를 같이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파이브 아이즈인가 하는 그 이제 뭐 만일에 위성망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지금 다 위성들 북한까지도 지금 아까 계시지만 뭐 대포동 2의 근원으로 해서 뭐 은하 3호인가를 뭐 쌓아 올리고 다 그러고 있는데 달 뒷면까지 지금 위성을 쏴서 중공은 또 그거 조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쌓아 올리고 중국은 뭐 30번을 쌓아 올리겠다고 1년에 이러는데 우리는 전혀 우리 별 한 번 올라간 적이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먹거리 산업을 전혀 등한시하는 것이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고 그래도 그나마 그걸 시작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긍지를 좀 가져주시면 아마 아버지께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찾아보면 참 많은 업적과 정말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하고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된 우리 VIP님 아마 사필 기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추모사를 너무 감명 깊게 읽어주신 여러 영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리 이격